자,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느냐. 여기는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맞춤화된 어떤 가치들을 전달해줘야 고객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죠. 어차피 어디를 가든지 슬롯머신 땡기고 바카라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얼만큼 웨이트리스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발레 파킹 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 틀린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실의 순간에 집중해야 될 과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매일 이 버지 세션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냐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졌대요. 그렇다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거냐? 고객들이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인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약할 때, 그러니까 주차할 때, 카드센터에서 돈 바꿀 때, 칩 바꿀 때, 그다음 객장에서 칵테일 음료 서비스 줄 때, 객실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중요한 순간들이야. 좀 더 진짜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데 갔을 때 서비스 직원들 만나는 거 다들 이런 순간들이잖아요. 평이한 순간들인데 이 평이한 순간들 뭔가 차별적인 것들을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게 확 틀려진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집중 과제도 마찬가지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고 먼저 친근하게 인사하기.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친근하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미소 지으면서 눈 마주치기, 그 다음에 케어하라고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기, 그 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고객 만족도 체크해주기, 그 다음에 가실 때 돈 많이 잃으셨지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해주기.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에 저도 와이프가 가끔 막 부들부들 떨 때가 있어요. 화장품 가게 갔는데 화장품, 그러니까 오늘은 좀 허름하게 입고 갔어. 허름하게 입고 갔는데 화장품 가게 아가씨가 저기서 좀 잘 차려입은 아가씨들만 좀 상대를 해주고 자기는 허름하게 차려입어서 그런지 본체도 안 한대요. 기분 진짜 나쁘대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조금만 먼저 인사를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 사라다 한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질 텐데 그거 조금 안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뭐 AS 센터 같은 거 전화 같은 거 하셨을 때 AS 센터에서 그 친절하게 그러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좀 좋은데 좀 약간 좀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죠.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집중해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사소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현장 서비스 역량들을 배가시키는 실제적인 활동들이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서비스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 그 자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죠. 서비스 현장에서 보시면은 호떡집 불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능력과 수요가 시기적으로 불일치한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나 백화점이나 카지노나 리조트 주중하고 주말, 주간과 야간 중 언제 손님이 많이 오겠습니까? 네, 당연히 주말에 많이 오겠죠. 그리고 야간에 손님들 많이 오겠죠.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진짜 아프고 급한 사람들 병원에 언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네, 저녁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높은 사람들은 밤에 일 안 하죠. 병원도 수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있지 밤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임신하셔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 절대 밤에는 병원 가지 마십시오. 얘한테 꼭 부탁을 하세요. 절대 밤에 나오면 안 된다, 얘야. 꼭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밤에 산부인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은 다들 인턴 레지던트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애를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가면은 그냥 애를, 그러니까 솜씨 좋은 의사가 받으면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난산이 돼버려요, 밤에 가면은.
자,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면을 가지시지 말라는 거고, 자, 이런 것처럼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공급 능력,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시간하고 그러니까 공급이 이걸 받아주는 시간하고, 공급이 그걸 뒷받침해주는 시간하고 보면은 불일치한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는 전원 투입이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재고 정리하고 있던 그 직원들까지 다 나와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타코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헤라스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타짜들이 이제 오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러한 타짜들을 이제 상대하기 위한 최고 기량 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주말하고 야간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병원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은 수간호사들을 저녁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갑작스럽게 또 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테마파크 가면 제일 지루한 시간 뭡니까? 줄 서고 있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 가장 고역인 시간 뭐예요? 기다릴 때죠. 계속 예약 환자 늘려고 기다릴 때.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볼 때 제일 짜증나는 시간 언제입니까? 네, 버퍼링. 그 시간이죠. 갑작스럽게 몰려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터넷 지금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버에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리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버퍼링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클레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자, 그런 것들 어떻게 현명하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기 시간 감소라든지 버퍼링 감소 같은 거. 그래서 뭐 빌드업의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버퍼링이라든지 대기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서비스 산업의 숙명이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대기를 하고 있는 대기 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별로 길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대기 시간이 늘어났는데 느끼기에는 별로 안 늘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빌드업의 워크샵이라고 지금 잠실에도 하나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애들 애기곰 인형 있잖아요. 애기곰 인형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 매장 가가지고 애기곰 가죽 사고 그 다음에 뭐 옷도 사고 심장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신발도 사고 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만들어요. 그게 바로 빌드업의 워크샵이거든요. 물론 만드는 과정들은 기계가 해주는데 선택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만드는 과정들이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져 있는 데가 바로 빌드업의 워크샵입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당연히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단계별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엄마 뭐야,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만들어야지, 이렇게 난리칠 거예요. 자,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매장 리더가 끊임없이 단계별 흐름을 체크하면서 좀 본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지금 좀 많이 샀다 그러면 매장 리더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들하고 말을 붙이고 논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대기의 관리 놀이가 있대요.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얘들아 우리 같이 파도 타기 놀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쭈루루 이제 뭐 손 들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의 것들 막 시킨대요. 놀다가 보면 이들은 지루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대기열이 길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별로 안긴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주인의식도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뭐 고객의 주인의식과 어떤 직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동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보셨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좀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를 잘 만들어라. 어떤 문화냐? 강한 문화가 좋은 건 아니다. 해병대 문화 굉장히 강하죠. 3대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강한 문화는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한 문화보다도 강하지만 그리고 강하지만 적응력이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하지만 적응력이 있는 주인의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은 일단 강력하게 공유가 돼야 되고 핵심 가치와 품행들이 명확히 좀 구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핵심 가치와 전략이라든가 관행이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리더가 올바른 리더십 품행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자기만의 주인의식 지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앞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삼각형 있잖아요. 피라미드. 요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위기 구조에 맞춰가지고 어떤 측정 수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주인의식의 마음가짐을 구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주인의식을 항상 주인의식을 육성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즉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 비전을 잘 세우고 그러니까 탁월성을 보호하는데 그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탁월한 것,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의 적합성, 이게 탁월한 것들을 보고 고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여러 부서 간 장벽을 넘어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다음에 정보 개방적으로 잘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그 즉시 행동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주인의식이 육성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미 수직적 시대는 수평적 시대로 변하고 있다. 특히 그러면서 직원과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관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직원은 옛날에 고용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고객은 판매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고 또 주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직원이 바로 회사의 주인인 거고 고객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가치 이윤 사슬이라고 여러분들 작년에 굉장히 막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 기업들이 바로 주인의식 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인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뭐 경영 철학과 조직 목적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거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인의식의 마음가짐을 갖고 자, 변화된 경영 환경에 발맞춰가지고 새로운 경영 형태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주인의식이 과연 무엇이고 주인의식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직원들과 고객들의 주인의식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나중에 책도 좀 읽어보시고 책이 가급적 번역을 좀 쉽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최종 마무리 정리는 요걸로 다시 한번 하시면은 이제 좀 확실하게 내용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굉장히 긴 시간 좀 강의 좀 들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